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리스트 뷰처럼 생겼어요. 생긴 거는 리스트 뷰처럼 생겼는데요. 얘를 딱 누르면 어떻게 되면 확장이 돼서요. 여기에는 차일드가 나와요. 차일드가 이렇게 밑으로 나오고 또 그룹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룹과 차일드를 갖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뷰가 뭐냐면 여기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뷰, 그리드라는 건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걸 갖다 우리가 그리드라고 하죠. 그래서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뷰. 근데 이제 얘도 스크롤 어느 쪽으로 하냐면 옆으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밑으로 상하로만 스크롤이 돼요. 그래서 상하로만 스크롤해서 아이템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뷰를 갖다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룹을 딱 누르면 이렇게 차일드가 나와요. 그 다음 한 번 더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다시 그룹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얘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해요. 자,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로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트 뷰를 쓸 거다, 아니면 뭐를 쓸 거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거냐, 구조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보통 이제 화면에 앱을 만든다고 하면요, 화면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화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만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화면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데이터 구조고, 그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데이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룹 안에 이렇게 차일드들이 있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나타낼 때 이게 가장 적합하겠죠. 뭐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애들은 이런 모양으로 환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익스펜더블 리스트 이그젬플을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룹이라고 하는 거에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 해가지고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 안에는 차일드라고 하는 거에 리스트를 갖도록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내 볼 거예요. 자,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는 이제 여러 가지 속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인디케이터 속성이에요.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면 화면에 이쪽에 나오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아이템이 있으면 이 아이템이 옆에 나오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인디케이터라고 부릅니다. 인디케이터. 그래서 인디케이터에는 그룹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차일드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디바이더라고 해가지고 차일드 간 디바이더. 리스트 보면 리스트에 요 선 사이 있죠? 리니어 레이아웃도 그렇고요, 리스트 뷰도 그렇고, 이런 사이에 디바이더라는 걸 놓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 뷰 같은 경우 리스트 디바이더라는 걸 이렇게 놓습니다. 리스트 디바이더라는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는 차일드 디바이더라고 해가지고요, 차일드 아이템 간에 디바이더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디케이터의 크기. 그래서 인디케이터에 레프트, 스타트, 라이트, 엔드 이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레프트하고 라이트를 썼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는 스타트하고 엔드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디케이터 레프트라고 쓰면 인디케이터 스타트도 같이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 라이트 쓰면 인디케이터 엔드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 스타트하고 엔드만 쓸게요. 그럼 하이 버전이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스타트하고 엔드만 쓰면은 값을 제대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값을 읽을 수 없으니까요, 반드시 레프트하고 스타트, 라이트하고 엔드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인디케이터의 크기가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인디케이터 크게 설정됐으니까 내가 텍스트를 만약에 놓는다고 그러면 요 옆에 이렇게 놓이냐? 그렇진 않고요. 얘가 이렇게 프레임에 배치된 것처럼 이미지가 여기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만큼의 마진을 주셔야 돼요. 마진을. 그래서 마진을 주고 이만큼을 띄워서 여기다가 화면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인디케이터 레프트, 라이트 이런 값들을 주면요, 그룹 인디케이터나 차일드 인디케이터가 똑같은 간격을 가져요. 근데 난 차일드 인디케이터는 그룹 인디케이터랑 좀 다른 간격을 갖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일드 인디케이터에 레프트, 라이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에다가 이렇게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걸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그룹 인디케이터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룹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걸 설정하면 그룹 인디케이터는 내가 확장이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모양이 달라지겠죠. 이건 뭐로 만들면 되겠어요? 네, 셀렉터로 만들면 되겠죠. 셀렉터로. 그래서 셀렉터로 만들어가지고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에 설정할 어댑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어댑터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이런 것, 베이스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걸 상속해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우선 이 리스트 어댑터가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다루게 될 데이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얘는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룹을 딱 확장하면 차일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그룹이라는 거가 여러 개 이렇게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룹 아이템 데이터의 리스트를 어댑터는 갖고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룹 아이템 데이터 안에 여기는 차일드 있죠? 차일드의 리스트를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잡을 거예요. 뭐 데이터 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요. 데이터 구조가 다르면 그거 가지고 이런 형태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드는 어댑터에는 여기 있는 그룹 아이템 데이터를 리스트로 이렇게 갖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베이스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고 하는 얘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는 걸 임플리먼트한 어댑터랑 베이스 어댑터랑 똑같아요. 베이스 어댑터라고 하는 게 어댑터를 임플리먼트 했다고 그랬죠.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는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는요, 어댑터로, 여기 있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를 써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는 어댑터를 임플리먼트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전혀 별개의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하게 되어 있어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게 있느냐? 뭐 그룹의 개수, 그 다음에 차일드의 개수, 이 차일드 개수라는 거는 그룹에 따른 차일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룹의 아이템, 차일드의 아이템,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 차일드 아이디, 그 다음에 그룹 뷰, 그 다음에 차일드 뷰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즈 스테이블 아이디라고 해가지고요. 아이디가 겹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알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로 차일드는요 선택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is child selectable 이라는 게 펄스를 리턴하고 있어요. 포지션에 따라서 내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s child selectable을 true 이렇게 리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소드들은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abstract로 되어 있어요. abstract. 내가 이제 구현을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서 모든 아이템 enable 해서 디폴트 값이 true예요. 그래서 그룹 아이템들이 모두 선택되게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도요. 리스트 뷰처럼 멀티 타입을 지원해요. 그래가지고 그룹 타입 카운트, 그 다음에 그룹 타입, 그 다음에 차일드 타입 카운트, 차일드 타입 해가지고 그룹은 몇 개고 차일드는 뷰 타입이 몇 개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와 차일드 아이디가 있었죠. 그룹 아이디와 차일드 아이디. 그 그룹 아이디와 차일드 아이디를 갖다가 이렇게 이용해서 아이디를 생성하는 이런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화면을 갱신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어댑터가 자 리스트 뷰가 이렇게 그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에 그룹을 딱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이 딱 됐어요. 그럼 이렇게 확장됐다라는 걸 내가 알고 싶잖아요. 확장된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게 해주는 on group collapsed, 그 다음에 on group expanded. 확장되면 expanded가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축소되면 collapsed가 호출돼요. 그래서 expandable list view는요, 확장되거나 축소되면 여기 있는 이런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확장됐는지 축소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empty라고 하는 메소드 이걸 통해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알려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한 옵저버를 등록하는 이런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자, 이제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를 갖다가 베이스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를 상속해 가지고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 카운트는 아이템의 사이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차일드, 그룹이라고 하면, get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포지션이 넘어오죠. 그럼 아이템의 포지션을 넘겨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룹 아이디는, 여기는 그룹 아이디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그룹 뷰라고 하는 걸 리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룹 포지션이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익스펜더블. 익스펜디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서 익스펜디드 됐을 때와 익스펜디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다른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여기서 텍스트 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에서 보여줄 그룹의 뷰를 만들고 그 뷰에다 데이터를 설정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아이디는 true 해가지고 내가 true를 리턴하게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차일드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해당하는 그룹이 있어야 그거의 차일드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룹 포지션이 딱 있어요. 그룹 포지션이 있으면 내가 아이템에서 해당 그룹을 갖고 올 수 있죠. 그룹 안에 차일드의 개수는 어떻게 할 수 있죠? children이라고 하는 거에 사이즈를 이렇게 얻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에서의 차일드의 개수를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뷰의 데이터, 차일드에 있는 데이터 이런 걸 달라고 했으니까 그룹 포지션하고 차일드 포지션이 나왔고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아이템의 해당 그룹과 그 다음에 거기 차일드에서 차일드 이렇게 가지고 차일드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는 차일드 포지션을 넘기면 되겠죠. 자, 그룹 포지션하고 차일드 포지션은 두 개 컴바인 해가지고 두 아이디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룹 포지션이다 그러면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롱이거든요. 아이디는 롱이니까요. 앞에 32비트는 그룹을 놓고요. 뒤에 32비트는 차일드 아이디를 놔요. 근데 그럼 그룹만 있는 거에 아이디는 어떡하냐? 여기 차일드 아이디를 전부 다 FF 이렇게 해서 채운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룹의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컴바인된 아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각 아이템마다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일드 아이디를 넘기고요. 이제 차일드 뷰 넘겨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룹 포지션도 있고 차일드 포지션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뷰를 만들어 넘겨주면 돼요. 근데 이때 뭘 넘기자면 레스트 차일드인지를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룹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에 여기다가 차일드를 만들 때 차일드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자, 얘는 위에다 이렇게 놓는 건 0번이면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나머지들은 이렇게 똑같이 사각형 하다가 맨 마지막 거 이렇게 놓고 싶어요. 그럼 맨 마지막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맨 마지막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is last child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그룹은 섹션으로 이렇게 묶고요. 차일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묶이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아이템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여기는 is last child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룹은요 기본적으로 선택이 다 됩니다. 그룹은 내가 누르면 확장되고 누르면 줄어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차일드는요 디폴트로 선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택이 되게 할 거다 말 거다 이걸 할 때는 여기 있는 그룹 포지션과 차일드 포지션으로 넘겨주는 is child selectable 이라고 하는 걸 true로 반드시 리턴해 주셔야지만 차일드 아이템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를 만들 건데요. 자, 데이터 추가하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첫 번째 리스트에 이렇게 아이템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요. 먼저 어떤 그룹에다가 내가 아이템을 넣을지 이제 그룹 키하고요. 차일드 데이터 이렇게 넘어왔어요. 차일드 데이터. 그래서 어디다가 데이터를 추가할지 이 그룹 키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려면 일단 내가 이 데이터가 들어갈 그룹을 찾아야 돼요. 그룹을 찾으려면 아이템 내에서 이제 그룹 키랑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 뒤지고요. 일치하는 애가 있으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요. 자, 요 포문을 딱 빠져나온 순간에 요 그룹 값이 널이면 일치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일치하는 애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일치하는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 그룹 아이템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이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값을 설정해 주고요. 요 리스트 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룹은 절대 넣을 수 없겠죠. 그룹이 넣을 때는 이렇게 만드는 걸 직접 했으니까요. 이 그룹에다가 이제 뭐만 추가해주면 돼요? 차일드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차일드만. 그래서 일단 차일드를 이렇게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다시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에 차일드가 들어간 모양의 이런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액티비티에서는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갖고 와가지고,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갖고 오고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도요, 리스트 뷰를 상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헤더 뷰와 푸터 뷰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뷰를 만들어서 헤더 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댑터 만들어서 이렇게 어댑터를 세팅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 눌리면 아이템 눌린 걸 알아야 되죠. 차일드가 눌린 걸 알고 싶으면 set on child click listener라고 해가지고 차일드가 눌렸다라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일드가 눌리면 어떤 처리들을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이 눌린 걸 알고 싶으면 on group click listener 해가지고 그룹이 눌린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룹이 딱 눌려가지고 그룹이 확장된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 expanded listener라고 하는 expand listener라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해줘요. 익스펜드 리스너를 이렇게 등록해주면 그룹이 딱 확장되면 알려줍니다. 그룹 익스펜드로.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데 내가 딱 누르면 그룹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줄어드는 걸 알려주는 거는 콜랩스 리스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룹이 있으면 그룹이 요게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축소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얘를 눌러도 더 이상 효과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서 그룹이 콜랩스 되면 다시 그냥 expand 그룹 해가지고요. 이제 expandable list 뷰에 있는 기능인데 expand 그룹 하면은 얘가 그냥 확장된 상태로 멈추는 거예요. 이 그룹을 갖다 확장시키는 거예요. 원래 딱 누르면 콜랩스 돼야 되는데 내가 expand로 호출했으니까 expand 된 상태로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expand 된 상태로 그렇게 멈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콜랩스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그룹 콜랩스에서 익스펜드를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확장되어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드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뭐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거 하냐면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친구 목록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이제 친구라고 해가지고 쭉 친구 목록이 나오는데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즐겨찾기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즐겨찾기 목록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새로 들어간 새 친구 뭐 이런 목록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멀티 타입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익스펜더블 리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이제 그룹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차일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콜랩스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앞에다 뭘 놔요? 검색을 해야 되니까 에디트 텍스트를 헤더 뷰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기타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메뉴가 이렇게 눌리면 확장돼서 이렇게 메뉴 보여지고 누르면 줄어들어 있고 뭐 확장됐을 때 이렇게 확장되는 메뉴 뭐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메뉴 같은 거 만들 때도 여기 있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드 뷰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리드 뷰는요, 이런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뷰예요. 격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뷰고요. 아이템 배치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10, 11 쭉쭉쭉 밑으로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자라요. 옆으로 자라는 그리드 뷰는 없냐? 네, 없습니다. 밑으로 자라는 것만 돼요. 그리드 뷰는. 뒤에 가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 하면 옆으로 자라는 것도 됩니다. 리스트 뷰도 밑으로만 자랐죠? 뒤에 가서 리사이클러 뷰라는 걸 하고 나면 옆으로 자라는 거 리스트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드 뷰는 이렇게 되고요.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의 차이가 좀 있어요.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의 차이가 뭐냐면 리스트 뷰는 헤더 뷰라는 걸 놓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리드 뷰는 헤더 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의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초이스 모드 썼죠? 리스트 뷰는요, 초창기부터 초이스 모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리드 뷰는 API 11부터 초이스 모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리스트 뷰와 그리드 뷰의 좀 차이고요. 나머지 사용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자, 그리드 뷰를 갖다 이렇게 배치하려면 내가 이쪽 위스에다가 얼마나 배치할 거냐, 요 한 셀 몇 개나 배치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개나 배치하겠다 이게 뭐냐면 num columns예요. num columns. num columns 해가지고 3 하면 여기 옆으로 3개 배치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요 한 셀에 위스를 줄 수 있어요. 셀 위스, 컬럼 위스 해가지고요. 한 셀에 위스를 주면 자동으로 전체 크기에서 계산돼가지고 그리드 뷰가 배치가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옆에 여백이 남잖아요. 그 여백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뭐냐면 이제 스트레치 모드예요. 스트레치 모드. 스트레치 모드는요, 예, 여백을 갖다가 세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사이, 이걸 뭐라고 하면 스페이스라고 해요. 스페이싱. 예. 그래서 허리젠탈 스페이싱과 버티컬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질 수 있고요. 요 스페이싱에다가 여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비티라고 해가지고 요 안에 아이템이 배치되면 아이템 자체는 되게 조만한데 이 칸은 되게 넓을 수 있죠. 그러면 걔를 갖다 어떻게 배치할 거다, 가운데 배치할 거다, 아니면 레프트에 배치할 거다, 라이트에 배치할 거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비티라는 속성을 이용해서요, 아이템 뷰 자체가 작을 때 그걸 갖다 뭐 가운데 배치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드 뷰 화면에 배치해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에다가는 그리드 뷰를 이렇게 배치하고요. 여기 이제 컬럼이스라는 걸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싱, 그 다음에 넌컬럼스 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할게요. 뭐 이러면 넌컬럼스 있고 스페이스 이렇게 있으니까 3하고 100 하면 뭐 예를 들면 10하고 100 이렇게 하면 전체를 갖다가, 예, 여기 100짜리를 10개 만들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그맣게 10개가 들어가는 30dp짜리 10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럼 100짜리 10개 만들기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여기다가 뭘 놓으면 이쪽에다가 허리젠탈 스크롤 바를 놓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모드를 넌 이렇게 해주면, 예, 100짜리 10개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스크래치 모드를 넌으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예, 요 사이즈에 딱 맞추어서, 예, 크기가 셀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드 뷰를 배치하고요. 그리드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댑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어댑터의 모양은 이미지 뷰하고 텍스트 뷰가 있는 이런 뷰를 갖다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그리드 뷰에다가 어댑터를 갖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아이템이 눌리면 아이템이 눌렸다는 걸 이렇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죠. 자, 저 어댑터를 만드는 건 여기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리스트 뷰 할 때 많이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드 어댑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 익스펜더블 리스트를 봤어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는 거는 이렇게 그룹과 차일드 형태로 돼 있어서 그룹을 누르면 확장돼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의 리스트 뷰를 갖다 우리가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라고 했어요.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를 갖다 사용하기 위해서 베이스 익스펜더블 어댑터 리스트 어댑터라는 걸 갖다가 이제 구현을 했죠. 베이스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라는 거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그런 어댑터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어댑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어댑터를 임플리먼트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익스펜더블 리스트 어댑터는, 네, 어댑터를 익스텐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인스턴스 오브 어댑터 이게 안 돼요. 네, 인스턴스 오브 어댑터 이게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걸 갖다가 내가, 네, 구현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에다 설정을 해주면 익스펜더블 리스트 뷰가, 네, 화면에 보여지게 되죠. 그리드 뷰라는 걸 알아봤죠. 격자 모양으로 아이템을 배치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리드 뷰라고 하고요. 이제 그리드에서 요 뭐를 몇 개를 놓을 거냐, 그래서 넘 컬럼수라든지 아니면 얘 크기, 그래서 컬럼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셀의 개수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는 스크롤이 안 되고요. 이렇게, 네, 세로로만 스크롤이